자, 앞에서는 사실 잡다하게 서론만 길었는데, 지금부터는 모스펫의 동작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메이션 오브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엠모스가 왜 엠모스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때, 요 엠모스하고 엠모스 사이에 이제 뭔가 얘를 이 M 플러스와 M 플러스 소스 드레인 사이를 잇는 무언가가 생긴다고 했었죠. 그걸 우리는 바로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스펫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요 두 개의 소스하고 드레인이 섬이고 하나의 섬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약간 다리를 끌어올리는 견인차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적합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는데, 게이트에 저희가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 지금 보면 P타입이죠. 자, 여기 잘 보면 여기서 보면 소스 드레인은 N타입이고요. N 플러스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얘를 바디라고 부르는데요. 바디는 P타입입니다. 그죠? P타입이면 당연히 전자보다 전공이 더 많겠죠? 그래서 전공이 막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얘는 PN 정션입니다. 그죠? PN 정션인데 우리가 이 P타입에다가 원래 P타입에다 우리가 좀 높은 전압을 가하면 이 N보다 높은 전압을 가하면 얘가 포워드 바이어스인데 우리는 이 P타입에다가 항상 가장 낮은 전압, lowest 포텐셜을 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를 VSS라고 불러요. 혹은 그라운드라고 부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가장 낮은 포텐셜을 인가하기 때문에 PN 정션은 그냥 항상 리버스 바이어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PN 정션이 리버스 바이어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이 방향이 서로 다른 다이오드 두 개를 연결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가 핏 서브스트레이트 바디를 가장 낮은 포텐셜로 인가해 놓고 여기다가 어떠한 전압을 가해도 원래 이 커런트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바디보다 더 낮은 전압을 걸면 흐르긴 하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피니션상 BSS 즉 핏 서브스트레이트에 연결되는 포텐셜은 로이스트 포텐셜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냅두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부도체가 되죠. 그 드레인의 소스까지는 전류가 흐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게이트에다 전압을 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게이트에다 우리가 굉장히 높은 전압, 하이 포텐셜을 가할 겁니다. 여기가 플러스죠. 하이 포텐셜이 되면 포텐셜 전압을 굉장히 높여주면 얘는 플러스 형태를 띠기 때문에 전자들이 가까이 가기 싫죠. 죄송합니다. 전공들이 가까이 가기 싫죠. 그리고 전자들이 가까이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가 P타입인데 여기다가 전압을 강하게 가하면 얘가 전개를 인가함으로써 이쪽에 일렉트론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렉트론들이 일정 수준 모이면 얘가 요 부분, 요 서브스트레이트, 그 서페이스 부분에서 농도를 보면 얘가 전공보다 전자가 더 많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를 우리는 인벌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이트에다 전압을 강하게 걸면 얘가 더 이상 P타입이 아니라 이 표면 근처 부분에서는 N타입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도 N, 여기도 N, 여기도 N이죠. 그럼 얘는 그냥 도체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자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게이트에다가 전압을 강하게 가하면 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약간 다리를 놔주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제가 이해하는 건 약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전자의 흐름, 그러니까 전류는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서 흐르는 겁니다. 근데 그 전류를 흘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게이트다. 이런 거죠. 그게 이 모스펫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요 인벌전이 생긴다라는 거를 배웠고요. 뭐 당연히 요 그림 왼쪽 밑에 보면 인벌전이 생기기 전에 먼저 디플리션이 먼저 생기겠죠. 왜냐면 원래는 홀들이 있는데 홀들이 쫓겨났으니까 디플리션이 먼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벌전이 그 일렉트론들이 모여서 인벌전 레이어가 생긴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디바이스 피직스 측면에서는 중요한 얘기지만 뭐 디자이너로서 관점에서는 뭐 그런 거구나 정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제가 강의 처음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트랜지스터 혹은 세마이컨덕터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단순히 부도체, 반쯤 도체 이게 아니라 저항을 컨트롤할 수 있는 디바이스다 라는 게 이제 세마이컨덕터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모스펫은 볼테이지 디펜던트 레지스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앞에서 인벌전 레이어가 되는 걸 배웠죠. 그리고 인벌전 레이어는 자연스럽게 잘 생각해보면 게이트에다 높은 전압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많은 일렉트론들이 몰려오겠죠. 그러면 더 스트롱한 인벌전이 될 거고 당연히 더 넓게 인벌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게이트에 전압을 많이 가하면 서페이스 근처로 프리 일렉트론들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프리 일렉트론이 많아진다는 건 무슨 뜻이죠? 저항이 작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핑을 많이 하면 저항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게이트 전압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저항이 작아지는 그런 약간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볼테이지 디펜던트 레지스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 전압으로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저항을 컨트롤한다.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둬야 될 건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항이라는 건 결국에는 코에피션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는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식이죠. 그래서 저항이 작아진다는 건 곧 전류를 많이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미컨덕터가 저항을 바꾼다 이것만 이렇게 이해하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거를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때는 결국 전류가 바뀌는 거. 전류를 얼마나 많이 흘리냐, 적게 흘리냐. 이걸로 이 현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모스펫을 배우다 보면 이래서 얘기했구나 라는 게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지금 넘어가고요. 네, 뭐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모스펫이 저항처럼 동작한다고 했잖아요. 볼테이지 컨트롤드 레지스터, 볼테이지 디펜던트 레지스터. 그러면 우리가 그 뒤에다가 저항을 하나 놓고 저항 디바이딩을 하면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디바이딩 레이셔가 바뀌겠죠.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걸 왜 여기다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한 컨셉들을 얘기할 건데 모스펫의 특징, 동작 특성입니다. 그 모스펫의 동작 특성은 첫 번째로 우리가 계속 앞에서도 배웠지만 우리가 게이트 전압을 바꾸면 소스 드레인 사이에 저항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항이 바뀐다는 건 곧 뭐냐? 같은 전압을 걸어도 전류가 커진다 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게이트 전압을 바꾸면서 드레인 커런트는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기 때문에 일단 드레인 커런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ID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 ID가 바뀐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냐? ID가 첫 번째 이 게이트 전압을 올리다 보면 처음에는 원래 게이트 전압을 올려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씩 흐르는데 여기서는 이제 작은 전류는 무시한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왜냐면 우리가 얘가 지금 P타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전압을 가해서 이 P타입 반도체를 N타입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리버스 바이어스니까요. 그래서 그 충분한 전압이 가해져야 그 다음부터 얘가 전류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충분한 전압을 우리는 문턱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인버전 레이어, 즉 N채널, N타입으로 P타입, P서브스트레이트가 일정 부분 N타입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인버전 레이어라고 불렀고 채널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인버전 레이어가 생기기 시작하기 위한 전압, 필요 요건 전압을 우리는 VTH, 스레숄드 볼테이지라고 부릅니다. 사실 앞에서도 잠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전압을 올리면서 전류가 아예 안 흐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다 보면 문턱 전압이라는 걸 어디서부터를 문턱 전압이라 해야 되지? 왜냐면 전류는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 혹시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혹은 실무에 들어가면 VTH, 리니어 영역의 VTH, GMX의 VTH 그런 것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학부 과정 혹은 대학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과서에서는 VTH는 그냥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굉장히 심플리파이된 데피니션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고 그래서 일단 VTH까지 전압을 인가해야 그 다음부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 전압이 증가할수록 전류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게이트 전압이 증가할수록 이 인버전 레이어에 전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저항이 작아지니까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특징을 가진다 라는 게 있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밑에 그림을 보면은 위에 그림은 VG, 즉 게이트 전압을 얼마나 바꾸냐에 따라서 전류를 바뀌는 트렌드를 보였다면 밑에 그래프는 VD, 드레인 전압을 바꿨을 때 커런트의 변화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인 전압을 바꾸면 커런트 양이 마찬가지로 증가합니다. 근데 이게 증가하는데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만 나중에 배울 겁니다만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은 이 동작 영역을 좀 배우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건 리니어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실제로는 리니어하게 증가하기도 하지만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당연한 거 처음부터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전압을 증가했을 때 전류가 안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압을 증가하면 전류가 항상 증가한다. 이 정도는 상식 수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 이 그림은 드레인 전압을 증가시키는데 게이트 전압에 따라 그 슬로프가 각각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슬로프는 곧 저항이죠. 근데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게이트 전압을 바꾸면 저항이 바뀌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슬로프도 달라진다. 그리고 앞에 이 B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게이트 전압이 증가할수록 저항이 더 작기 때문에 전류를 더 많이 흘리죠. 그래서 게이트 전압이 증가할수록 전류의 상승폭, 즉 이 슬로프는 더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랭스하고 TOX는 뭐냐면 옥사이드의 thickness입니다. 그래서 TOX하고 L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생각해보면 앞에서도 계속 우리가 게이트에 전압을 가하는 이유는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저항을 서킷 티오리에서 배웠겠지만 두 도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저항은 커지죠. 근데 우리가 이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거리를 랭스라고 디파인 했죠. 그래서 랭스가 증가한다는 곧 두 개의 도체 사이에 멀어진다. 그건 곧 저항이 커진다. 이거죠. 그래서 채널이 짧을수록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더 많이 흐르고, 채널이 클수록 이제 전류가 덜 흘러서 이제 저항이 큰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티옥스는 여기서 우리가 전압을 인가하면요, 아까 인벌전 레이어가 생기는 이유는 전기가 생성되기 때문에 전기에 의해서 일렉트론들이 서페이스로 결집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일렉트릭 필드의 스트렝스는 랭스에 반비례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요 거리, 요 랭스는 우리가 thickness of oxide, TOX로 디파인 되어 있기 때문에 TOX가 짧을수록 전기가 훨씬 더 세질 거고, 같은 양의 게이트 전압에서 더 많은 인벌전 레이어를 형성할 거고, 그러면 저항이 작아지고 전류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옥사이드가 얇을수록 전류는 올라가고요, 옥사이드가 두꺼울수록 전류는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거다, 이 그래프에 나타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